약간 이과적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좀 때때로는 보면 좀 단순한 면이 조금씩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통 문이과 판별 문제라는 게 있잖아. 대표적인 게 펑션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야? 함수? 함수. 자, 이과생들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문과생들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많이 또 문이과 판별의 대표적인 질문.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눈이 정말 녹으면 이과적인 대답인데 눈이 녹으면 뭐 봄이 올 수도 있고 네? 좀 너무 어거지 아닌가요? 아니 눈이 녹으면 봄이 오죠. 왜 어거진가요 그게? 바로 따라오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저희는 부부지만 같은 교육일을 하고 있지만 참 이과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 촬영을 계기로 내가 봤을 땐 정말 이과스럽거든. 내가? 그런가? 이과스러워. 약간 이과적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좀 때때로는 보면 좀 단순한 면이 조금씩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모든 이과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모르신단 말이야. 네. 나 단순한지 모르신단 말이야. 사람이 때때로 단순한 면도 있긴 해야지. 뭐 사실 농담이지만 사실 이과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뭐 이게 되게 주관적이고 뭐 그거는 문이과랑 상관없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좀 FM적인? 그거는 인정. 좀 그런 뭔가 이렇게 대입이 되면 그 조건대로 뭔가 인출이 돼야 되는 그치. 좀 그런 성향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과적 성향이 좀 있다.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어. 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공대생 남친 길들이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방금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들은 이게 연애에 있어서 이제 선수가 아닌 경우에 여자친구가 넣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흙 속에 감춰진 그런 공대생 진주들을 좀 발굴하자. 이런 게 이제 여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책이 있었다고. 책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이제 웹상이나 이런 데 이제 막 돌아다녔었지. 자, 그런 게 나한테도 있단 말이야. 본인도 스스로 있다. 나는 이제 내가 약간 일하는 거나 이런, 왜 이러세요? 아니, 파리가 네네. 뭐 일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FM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 뭐 절차적인 거 좋아하고. 근데 내 평소 생활도 그렇다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간 2차로 잡히고 싶으세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참 문과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있어. 문과라고 느꼈던 점.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때 내 생일이랑 그다음에 로즈데이 이런 게 겹쳤었거든. 근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때였는데 생일은 이미 지났고 근데 그때 만날 때 향수를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존에 나는 공대생 이과 남자들만 사귀어봤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뭐 부부싸움 한 판 뜨나요 지금? 아니요. 과거예요. 굳이 뭐 그런 얘기. 네네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는 못 느꼈다, 못 받아봤다. 그치. 이런 게 문과 남자구나. 에이, 근데 그거는 뭐. 아니, 근데 할 말 또 있어. 우리 싸울 때. 싸울 때 제가 절대 말빨로 못 이겨요. 저도 이렇게 나도 얘기 잘하는 사람이잖아. 자, 그게 거기까지. 네. 오늘 뭐, 문이과 얘기가 아니라 부부싸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사실 나는 스스로는 문과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내가 이제 문과적 성향을 뭐 특별히 많이 가졌다?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인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 다녔던 국민학교 시절에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전교생 받아쓰기 대회 막 이런 거 했을 때 사실은 뭐 솔직히 그때 책도 별로 많이 뭐 읽지도 않았고 뭐 딱히 뭐 이렇게 학교 수업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숙제도 사실 잘 안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만점을 맞고 대상을 탔던 기억 뭐 그런 거나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든 영어든 언어와 관련된 거 또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문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것보다 사실은 내가 문과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보다 오히려 문과로 규정된 게 더 먼저였던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이제 수학 공부 이제 중학교 때였나 뭐 이제 수학이 조금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유 괜찮아 우리 집안은 문과 집안이라 다 그래 라는 말 실제로 하셨거든. 근데 난 사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 수학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그런 게 다 이게 핏줄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던 건데 지금 생각을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문이과 구분이라는 건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문이과 구분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고 따지고 보면 문과 안에서도 다 다르고 이과 안에서도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거는 뭐 합리적 구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통용이 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언젠가는 진학을 할 때 문과와 관련된 계열의 전공, 이과와 관련된 계열 전공을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려면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본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무언가 이제 공부해야 할 과목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좀 과거로 돌아가서 이과를 왜 선택했어? 좀 전에 이제 어릴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약간 이과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 이과적인 상황?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아무튼 국민학교 때 과학상자 조립대회, 고무동력기 대회, 뭐 이런 대회들이 했었지, 지금도 했었지. 있을 텐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나는 그런데 여자인데 나갔어. 그런 거를 좋아했어. 뭔가 만들어서 대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우리는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 편견이 좀 없으신 편이어가지고 뭐 여자애가 그런 거 하든 뭐 우리 집이라고 이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졌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약간 관종기가 좀 있잖아. 근데 우리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 가는 게 당연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애, 주목받고 싶은 애였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한 것도 있어. 이과 부심이 나오는군요. 그럼요. 이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였어요.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예전에도 그런 게 살짝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요즘 들어서 이과 부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문과들이 길을 못 펴는. 근데 문과가 뭐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치. 근데 나는 문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게 사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어나 영어나 사회의 강점을 보였고 또 이제 우리 집안은 문과 집안이라는 얘기 사실 있었고 그리고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는 이과 계열은 없었어. 뭘 전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막연히 뭐 외교관이 되고 싶다. 뭐 막연히 그냥 뭐 검사가 되고 싶다. 뭐 사실 이제 이쪽에 좀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 1초도 이과 계열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출발점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주변의 분위기나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 잘하는 과목들과 연계해서 아마 그런 쪽 그 직업도 아마 내 머릿속에 좀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난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으니까 이과 가는 게 좀 당연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수학을 잘했을지 아니면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학자를 꿈을 꿨을지는 사실은 그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자, 이제 이과 부심이 큰 시대에는 좀 인정이 되기는 해. 왜냐면 뭐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4차 혁명 시대. 혁명 시대에서 유망한 직업들도 사실은 물론 문과도 일부는 있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공학 계열 쪽에 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정원이 늘거나 새로운 과가 생기거나 하는 게 사실 이과 또 공대 쪽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사실 우리 때는 뭐 정말 말도 안 됐지. 어떤 전공에,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전공,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걸 모르고 그치. 그냥 약간 눈치 싸움으로 대학 그치, 들어가는 이미지만 경우도 가지고 그치. 그래서 사실 내 친구 놈 중에 하나는 한양대 공대 기계과를 갔는데 걔는 거기 가서 로봇을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아, 기계과가 아니다. 전전컴을 갔는데 나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갔는데 로봇에 리을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사실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기준점과 또 우리가 선배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뭔가 좀 조언해 줄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뭐가 있을까? 이과의 선배 또 선생님으로서. 일단은 이과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문과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좀 많아. 공부하는 양이 인정. 많고 그리고 또 그게 수학이랑 과학 쪽에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견디고 그리고 또 그걸로 전공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직업을 갖게 될 때까지 그거를 괴로워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때 내 친구들 중에는 뭐 수학이 좋아서 이과를 선택한 친구도 있었지만 영어가 싫어서 맞아. 그래서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는 수학 경우도 싫어서 있었거든? 문과 가는 애들도 맞아. 많지. 그런데 반대급부로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과를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들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못 견디면 실제로도 수능에서 이과 선택해놓고서 수학을 문과 수학으로 탈출한 애들 많이 등장하잖아. 그치, 쭉 있어왔지.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과 과 때문에 취업 잘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과를 선택했다가 막상 수능을 보려고 하니까 이과 그 괴물들하고 자기가 경쟁할 때 절대 이제 강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과 수학 버리고 문과 수학으로 탈출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두 가지. 첫째, 어떤 과목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느냐. 맞아.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입시도 계속 바뀌고 있고, 뭐 수능도 지금 바뀌고 있고, 뭐 문이과 통합 수능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문과가 유리하다, 뭐 이과가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뭐냐면 사실 이과가 경쟁률이 뭐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배우는 양이나 그런 뭐 있잖아 양이나 난이도나 뭐 수학만 해도 사실은 배우는 내용이나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비슷해지는 거거든. 실망한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나중이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략적 선택을 뭔가 모호하게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문제 문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이과를 선택할 것 같아? 왜? 나는 일단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게 가장 크고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거에 반대급부로 영어가 약간 쉽고 어려워서도 있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영어도 이과에서 너무너무 필요해. 당연하지. 그래서 기왕에 못하고 싫어하는 거를 탈출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 이제
감각적으로 엄마들이 느끼기도 하잖아. 우리 애는 문과인 것 같아. 우리 애는 이과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도 노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나는 생각을 좀 하거든. 부모님이 일단은 문과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더 많이 보게 한다거나, 물론 책 보는 게 문과만의 전문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글 쓰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더 몰입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처럼 뭔가 만들고 아이가 과학적으로 뭔가 실험하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노출해주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릴 때 나는 도화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걸 또 잘 발현을 하는 아이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과거로 돌아가도 나의 의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이과,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도 이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융합의 시대잖아. 이제는 문과 같은 이과, 이과 같은 문과가 좀 더 각광받는 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매력있던 사람들이 문과적 감성을 가진 공대 출신, 그리고 이제 이과적 성향을 가진 문과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그렇지. 자, 나는 다시 돌아가면 이과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아, 정말? 왜냐면 사실 문과로 전혀 불만은 없어. 전혀 불만은 없고 나름 뭐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돌아가면 뭐 굳이 가보지 않은 길. 나는 그때는 내가 문과 DNA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과적인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수학을 해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또 잘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전공을 컴퓨터 쪽을 좀 한번, 요즘 IT의 시대인데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 재밌잖아, 사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면. 자,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문이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문과, 이과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계열들은 이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 계열에 따라서 해야 할 공부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면 특히나 진로, 목표에 대한 정말 지망할 전공에 대한 관심이 미리미리 필요한 거잖아.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으면서. 네. 자, 오늘 뭐 우리 마무리는 잘 하고 있네. 시작은 이제 싸울 뻔했는데. 그러게. 이따 보자. 하고 오늘 그 부부의 교육 시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자. 끝. 아직도 어색하네.